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방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매일 확진자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코로나 확진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이번 연말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피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새해 첫 태양은 집 앞에서도 뜹니다. 제발 일몰일출 본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요. 예, 올해는 각자 집에서 조용히 한 해 정리하고 집 앞에서 새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곳곳에서 문을 닫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3단계가 되면 전국 202만 곳의 시설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국 이래 최초의 영업정지, 영업제한을 당하면서도 정부 방역 대책을 묵묵히 따라온 소상공인들에게 3단계 격상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또다시 강요하는 사태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 고정비의 최대 90%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호주는 임차인 임대료 감액과 임대인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 캐나다는 임차 상인의 임대료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면서 독일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피해 보상, 임대료 감면 등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임대료만큼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지원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굶어 죽는 거라고들 하시던데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함께 나누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실효성 있는 대책 정말 절실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6일 자정 기준으로 국내 혈액 보유량은 2.81분까지 감소했습니다.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헌혈의지 방문과 단체 헌혈 취소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은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5,600명 이상의 헌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헌혈자는 4,400명 수준에 불과해서 매일 1,200명 이상의 헌혈 동참이 더 필요하다고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혈액 부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 명의 헌혈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값없이 받은 내 피로 가장 값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니 그거보다 멋진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올 연말엔 헌혈로 사랑을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세대로 살던 60대 여성이 지병으로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이 됐죠.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에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려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요. 이들 모자는 10여 년간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약 100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지난 3월부터는 전기요금을, 지난 4월부터는 가스요금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웃이나 지방정부 등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의 비극은 빨리 알려졌거나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방치돼 있었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0차례 체납이면 와서 한번 들여다볼 만도 하지 않나요? 2014년에 생활고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고 부촌으로 손꼽히는 서초구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그늘이 얼마나 깊은지, 복지 그물망이 얼마나 성긴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배달된 족발에서 살아있는 쥐가 나온 사건, 소비자들한테 큰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배달 음식의 비위생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법을 어기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배달 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이미 전년도에 7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별도 매장 없이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심야인 경우가 많아서 관리 감독이 쉽지 않고 손님이 직접 주방을 볼 수 있는 일반 식당과는 달리 위생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인데요.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에서 쥐가 나오든 파리가 나오든 모두 이물로 취급해서 똑같이 처벌합니다. 1차 적발 시에 시정명령, 2차와 3차에서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족발쥐 사건에서도 관할구청은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딴 것도 아니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50만 원?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본인들이 만든 쓰레기 같은 음식들 그냥 본인들이 다 먹게 하는 걸로.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